예,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백다이명, 우리 종파리 형님이 얻어맞는 이야기만 했으니까 반대로 내 턴? 이렇게 해서 때리는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뭔가 좀 공정성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더 이상 백다이묘, 백종팔 아저씨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상태거든요. 김지한 PD한테. 그래서 요 김지한 PD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백종원 아저씨 파미하는 쇼츠 채널이 날라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본 법무팀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싸움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백종원 아저씨는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 그의 공격 패턴, 강약약, 중간약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자, 이거 어제 난 뉴스입니다. 2025년 5월 13일에 올라온 뉴스고요. 백종원, 김재한 전 PD와 면담, 진심 왜곡, 점주보유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언이라 여기며 성찰이 기회로 삼았는데 콘텐츠로 허비대 허탈감이 크다. 그리고 차량 미행, 녹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가맹점주시키기 위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김재한 PD하고 전쟁 선포를 한 건데 우선은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과연 백종원 아저씨가 무엇으로 반격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궁금하잖아.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쌍팔년도 시대로 흘러간다면 그냥 뭐 이제 몇 명 데리고 가다가 몇 명 데리고 가갖고 납치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지만 지금은 2025년이란 말이야. 막 이제 뭐 드럼통 보낸다고 해결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지더라고. 과연 어떤 식으로 김재한 PD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운운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일단 내가 물어봤어. GPT한테. 이런 거는 GPT가 잘하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백다이미 아저씨가 걸 수 있는 법적 카드가 크게 한 4개 정도가 있다 하더라고. 첫 번째가 명예훼손, 두 번째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세 번째가 업무방해죄, 네 번째가 음성녹음인데 우선은 첫 번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게 실제로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고. 어떤 사실을 까발렸는데 근데 그게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면 명예훼손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 김재현 PD가 말한 그 정도 수준이면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걸기는 쉽지가 않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장 중에 일부가 허위거나 악의적인 왜곡이 있으면 이걸 강하게 걸 수 있다 하거든. 그래서 아마 종파리 형이 건다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 김재한 PD가 올린 영상 중에서 뭐라도 하나 조금 이게 왜곡된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굉장히 심하게 부풀리거든. 그래서 보통 변호사 소장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진짜 줬다는 거를 진짜 이렇게 나쁜 짓 한 것처럼 이게 부풀려서 적는 그게 변호사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 내가 보기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요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걸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좀 그나마 이제 걸 수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부풀리는 게 가능하잖아. 그게 가능하고 세 번째 업무방해죄 가맹점 운영에 타격을 줬다 손님이 줄었다 간접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주장도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입증이 어려서 카드로 꺼내기엔 약하다 하더라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음성녹음 이거를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하는데 뭐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한 걸 유튜브로 배포했다고 했을 때 뭐 초상권 침해나 이런 것들로 뭐 이게 소지는 있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조건이 붙는 게 편집으로 맥락을 왜곡했을 때 모욕죄도 간접적으로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GPT한테 야 네가 그 종파레밍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프레이밍을 건다. 우리는 피해자다. 그리고 내용 증명, 경고장, 여론 반응을 보고 그리고 허위 사실된 유포된 부분만 추려서 소송을 걸고 형사, 민사, 손배를 같이 병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종파리 형이 진짜 승부수를 띄려면 여론, 가맹정, 법적 논리 이 세 개를 다 엮어서 그만 좀 하자 분위기로 몰아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김재한 PD가 언론의 자유, 공익적 고발을 들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라면 맨 처음에 김종환 PD가
반년 전에 그거 올릴 때 먼저 따로 가가지고 샤바샤바 하지 않았을까? 나라면 그렇게 샤바샤바 하지 않았을까? 나라면 그렇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뭐 요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오늘 아침에 난 기사인데, 개인 아닌 더본코리아를 흔들려는 게시물을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특정 인물들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가맹점주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어차피 잘못한 내용은 방송하고 시정 중이다. 이번 논란 제2의 창업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이거는 그 백종원 아저씨를 집요하게 때리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 몇 명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하는 쇼츠 등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날려보냈잖아요. 채널 몇 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본코리아를 흔들려는 목적을 가진 콘텐츠에 대한 법무법인 검토가 들어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좌시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최근 일부 몇 명의 국민청원을 70여 건 이상 올리는 등 반복적 민원을 제기하면서 회사뿐 아니라 관련 지자체와 점주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니 조금만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계속 거니까 이 사람을 이제 못하게 이제 일단은 어떻게든 이제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종원이 70여 건 반복 민원을 넣는다고 저격당한 민원인 근황이라고 해서 농약통 백셰프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문이 나왔어. 이 사람의 입장문은 그거야. 뭐 70여 건 반복된 민원? 반복이 아니라 지속된 위반이 문제다. 반복이 아니라 지속된 위반이고 목적은 사익이 아닌 공익이다. 반복 민원이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공익 목적의 감시 활동은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70여 건이나 민원을 넣어야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행정기관이 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무대응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공익 제보자의 반복은 집요함이 아니라 책임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아직은 70이지만 앞으로 100건, 200여 건 계속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고 공익적인 신고를 계속하겠다라고 이제 강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영상 다 다운받아놓고 그 정도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이게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김재한 PD는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까지는 뭐 특별히 다 다른 액션을 취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한 펜코의 반응은 똑같은 건수를 반복해서 70건을 맞춘 것도 아니고 각자 다른 건으로 70건이면 반복적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냐? 곧 80개가 되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딸감을 넣어 화력을 높여준다. 응원한다. 백종원 국내에 오자마자 옹호기사 나온다. 신기방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잘못을 하지 말던가 엄플전을 짜친다라는 이야기. 기레기들 리춘식당에서 뭘 먹고 왔길래 바퀴벌레 새끼들 마냥 기어나오냐, 개밥에 마약이라도 탔냐라기부터 일단은 반응 자체는 굉장히 싸늘한 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는 DC 반응도 크게 다르진 않아. DC 반응도 그 DC 같은 경우는 펜코보다는 백종원 아저씨, 백다이묘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채널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미 많이 기울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점주들만 죽는 엔딩이겠네라는 거. 그리고 백종원 사태는 모든 것이 다 그렇듯 나아바리 싸움이다. 더본코리아가 상장하는 순간 기존 식품업계에 도전장을 던진 거 아니냐. 기존 세력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거다. 자신의 파이가 줄어드니까. 백종원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됐다. 방송이나 상장 이 얘기했고, 그리고 나요 백종원 고소농가 살려야죠. 백종팔이 내 이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지금 자기가 햄 잘못 만들어서 욕먹는 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더본코리아를 비방한 사람이 있냐, 다 백종원만 까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부터, 고소의 나라답게 고소로 간다라는 반응부터, 점주를 보호한다는 명목시고는 패점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부터 일단은 DC에서도 많이 기울어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걸 내가 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단은 가장 확실한 게 김종환이라 자꾸 이 이름 내가 다르게 부르나. 김재한 PD가 그 영상 긴 거 20분 넘어간 영상을 보는 건 알겠지만, 근데 반복적으로 말하는 말 중에서 백종원 아저씨, 백다이묘 아저씨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진짜로 많이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도 무서운 거 알면서 이니시가 들어갔잖아. 그렇다면 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들어간 게 아닐까?
정황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제 김지한 PD가 이게 까발린 내용들 중에서 뭔가 왜곡을 굉장히 심하게 했거나 사실관계가 어긋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진작에 역풍을 맞았을 거고, 그리고 김재현 PD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서 거짓말이 있었으면 저 사람 바로 고소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공익이란 목적이 있잖아요. 김재현 PD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그 가운데 김재현 PD가 올린 것 중에서 뭐 이게 주작이라든가 이게 교묘하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확률은 내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문제는 이제 김재현 PD가 말한 것처럼 갑질 논란이 이미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일들이잖아. 그 얘기를 따르면. 근데 나는 이걸 보고 좀 궁금했던 게, 그때는 근데 왜 안 터지고 지금 터졌을까라는 생각이 난 문득 들더라고. 근데 그때, 그리고 김재현 PD가 이 영상을 맨 처음에 저격한 게 지금 올린 게 아니라 반년 전이거든. 그때는 또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왜 또 지금 터졌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론이란 말이야. 여론의 힘이 진짜 무섭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고깝게 보면 굉장히 고깝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도 수차례가 있었어. 얼마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근데 왜 하필 지금 이게 터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이제 뽀솔람이라고 하지. 백종원 아저씨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자라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백종원 아저씨를 공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나가리 됐잖아. 그 교육호 센터부터. 물론 교육호 센터는 내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데 뭐 그래서 나가리 된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백종원 아저씨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여론이라는 방패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그 여론이랑 방패가 무너졌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여론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 깨고 밑으로 바닥으로 찍었잖아.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백종원 아저씨가 억울한다고 뭔가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제 와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저는 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걸 만약에 조진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여기서 문득 생각난 게, 조던 피터슨 교수가 그 거짓말이라는 거를 히드라의 머리에 비유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히드라 머리가 뭐야? 이게 잘라버리면 머리가 두 개가 난단 말이야. 거짓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두 개 자르면 네 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여론이 박아버린 상황에서 뭐 김재한 PD라던가 아니면 농약통 백통인가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잡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옛날이랑 다르지.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다르거든. 그 머리가 이제 자르면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솟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머리가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잘 봉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뭐 이제 나가리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뭐 저로서는 뭐 이건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도 글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게 제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